이재경 선생님께서는 이제 지금 뭐 문성희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팀장이 하는 건 저희 입장에서의 또 저희의 그 나름의 정리와 해석까지 이제 그다음에 황윤성 관장님의 청소년 마을 배움과 또 이 거점의 역할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쫙 들으셨는데 뭐 연구자이시기 때문에 워낙 또 동북사고 연구도 많이 하셨어요, 그죠? 행복에 대한 연구도 하고 도시재생,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 결국은 통합적으로 동북사고를 볼 수 있는 나름의 연구자로서의 시각과 해석 능력이 전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런 연구와 여기에서 뭐 다양한 제안이 있으시겠지만 나름의 저희가 공공 시설이잖아요, 서울시. 그래서 이런 공공성에 관련돼서 이런 것의 타당성, 필요성, 또 이런 정책적 전략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과 의견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경 연구원님의 좀 통합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참 이중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토론 상황인데요. 하나는 앞서부터 계속 좌장께서 자꾸 띄워주셔서 한편이 무겁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멋진 PT로 하셨는데 마침 제 순서부터 PT가 없어요. 그래서 비교돼서 좀 여러모로 좀 힘든 토론입니다. 그래도 한번 나온 내용들 저는 사실은 조금은 이런 고민을 해보자. 아까 우리 문성인 선생님 발표에도 커먼즈 공유지라는 개념도 나왔고요. 또 좀 공공성이라는 개념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개념을 통해서 동북권 마을 배움터의 가치를 좀 살펴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앞으로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전하려면 생각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은 저는 상당히 보고서를 열심히 읽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뭐니 해도 가장 좋았던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배움이 조금 정리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 너무 좋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한 이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최수영 과장님 발표에도 그런 내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도대체 마을 배움이 뭐야? 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아직까지도 사실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요. 아까 발표에서도 학교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은연중에 학교와의 관계 중심으로 마을 배움이라는 것들이 좀 정의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많이 악화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학교가 강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이나 배움에 여전히 그 상상력에는 학교가 빠질 수가 없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번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던 감정은 과연 꼭 그래야만 하나? 그러니까 이미 아이들은 학교 안에 안 있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몸은 학교 안에 있을지언정 다 영혼은 학교 바깥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코로나19 관련해서 청소년들 인터뷰 연구를 해보니까 이 친구들이 초기에는 학교 안 가서 힘들다는 얘기를 좀 했다라고 하면 지금은 학교 안 가서 좋아요라는 얘기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 마을배움이라고 하는 정의의 문제가 아직도 고민이고요. 또 하나는 여전히 대성화된 교육이다라고 하는, 전 그것도 되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배움이라고 신나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이게 성인들만의 좀 그들만의 리그고 청소년들은 좀 배제돼 있는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사실 많이 와닿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청소년들을 자꾸 미래 세대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지역 연구 하다 보면요, 청소년을 만나면 마을의 현실이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른들보다도 마을과 지역에 더 오랜 시간 거주하고 있으면서 마을의 문제들을 더 리얼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모르는 일탈의 장소들을 아는 게 청소년이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어디가 어떻고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정말 전 청소년이 오히려 어른들보다 훨씬 더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건 미래 세대, 미래 시민이 아니라 지금의 정말 리얼한 시민이다라고 하는 관점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국은 이 지금까지의 이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제도화되면 항상 나타나는 한계인 것 같아요. 제도화되다 보니까 정형화되는 이런 양상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동북권 마을배움터 활동을 살펴보면 이러한 어떻게 보면 기존의 마을배움의 이 한계라는 것에 자꾸 틈을 내는, 저희가 이제 혁신 연구할 때만 맨날 니치라는 표현을 얘기하는데 기존의 이런 견고한 틀에 좀 틈을 내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좀 너무 외롭고 쓸쓸해요. 뭐냐면 청소년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옆에 이상훈 의원님 계십니다만 청소년은 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열렬히 지지해도 그 열렬한 지지가 정책 결정자들한테는 전달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모태솔로라고 적어놨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냥 혼자인 다른 권역 차원의 사업들이 그래도 MPO 센터나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 권역으로 많이 확장됐거든요. 근데 이상하리만큼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만큼은 여전히 솔로다. 그래서 외롭다라고 하는 아까 네트워크 왜 문성 선생님 발표 네트워크 많이 하셨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네트워크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잖아요. 외로우니까 사실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서 참 외롭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기존 정책 어디에도 포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조례 안에 끝에 이렇게 연결돼 있지만 사실 이 마을배움터는 마을 사업, 마을 정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청소년 정책 또는 평생교육, 평생학습이랑도 연동돼 있고요. 뭐 대안교육 이런 것들하고 다 연동돼 있다 보니까 또 이건 뭐 확장시켜 보면 사실은 복지하고도 연결돼 있는 지점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좀 쓸쓸하고 외롭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들. 그런데 아까 최혜자 선생님 발표에도 전환적 사고라는 말이 나왔지만 저는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는 진짜 무엇보다도 지금 마을배움터의 실험이 되게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이것이 서울시 전역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솔직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요즘 기후 위기 얘기합니다만 저도 어디 다른 데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기후 위기가 정말 심각하게 닥쳤을 때요. 도시 지역은 며칠 만에 아마 붕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거냐라고 하는 건 재난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다들 보면 그래도 뭔가 좀 다른 청년, 다른 청소년들이 거기서 뭔가 길을 많이 내는 것들을 저희가 실제로 많이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른 청소년들을 좀 예를 들면 키워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도시 지역에 재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냥 예를 들면 끝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도시의 미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마을배움터의 실험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꼭 무슨 뭐 방제 훈련을 하고 무슨 내진 설비를 하고 이런 것만이 사실은 재난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그런 열려 있는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청소년들을 키워내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적인 우리의 입장에서는 재난 사회에 대한 대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성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사실 뭐 동북권 마을배움터뿐만이 아니라 여러 중간 지원 조직들, 센터 조직들이 사실 많이 위축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공성이라는 개념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너무 국가나 행정 중심으로 사고했지만 사실 공공성이라는 말의 한자를 풀이해 보면 국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공공성이라는 말은 결국은 행정과 공동체의 협력과 합의라는 게 되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요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니 우리가 그렇게 공공성을 외쳤는데 우리 사회에 아직 공공성이 안착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걸 전 다시금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공동체와의 약속에 기반해서 이런 공간이 조성된 거고 이런 프로그램과 이런 사업들과 이런 정책들을 하라고 지금 사실 저희가 합의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예를 들면 공격을 받고 일방적으로 좀 위험에 처하고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저는 정말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이 정말 새삼 중요하면서도 우리 사회에 아직 안착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북권 마을배움터의 지속 가능성은 무엇보다도 공공성에 기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때 무엇보다도 공동체와의 협력과 합의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때 공동체는 누구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배움터를 열심히 찾아주고 있는, 열심히 찾고 오고 있는 이 청소년 공동체라고 하는 이 인구 집단에 대한 저는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또 동북권 마을배움터다 보니까 동북권에 있는 지역사회, 지역공동체하고의 저는 합의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최수석 과장님의 그 발표 제가 미리 제가 먼저 막 다 오픈시켜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읽어보니까 위탁 방식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을 담으신 것 같은데 결국 그 말의 핵심은 이게 궁극적으로 동북권 마을배움터가 정말 커먼지가 정말 돼야 된다, 공유지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즉 이건 뭐냐면 국가와 시장에 휘둘리지 않는 그 공동체 자산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무수히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시장이 실패하고 있다는 걸. 그러니까
코로나19 상황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청소년 청년의 문제들이 지금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의 문제, 청년 실업의 문제, OECD 국가에서 이렇게 20년 가까이 1등하고 있는 지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놓고 보면 국가와 시장을 명확하게 이 영역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이 문제에 사실 공동체가 결국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딱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동북권 마을배움터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을 향후에 어떻게 해간 커먼즈로 이 잘 끌고 나갈 거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보면 행정의 역할은 되게 명확하다. 공유지를 형성하고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동북권 마을배움터는 공동체 자산으로서 운영되고 역할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또 어떤 공유지냐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저희 오늘 발표에서도 확인해봤습니다만 전국 어디에서도 이렇게 청소년 당사자의 무한한 실험을 지원하는 곳이 어디 있을까? 최혜자 선생님 발표 안에, 오늘 아까 발표에는 말씀 안 하셨지만 보고서 안에 뭐 하자센터도 있었고 다른 지역 센터들이 있었습니다만, 상당한 시간이 흐르면서 초기에 가졌던 그 발랄함이라 그래야 될까요? 또는 약간 제도화가 되면서 조금 좀 좋게 말하면 안정화지만 좀 비판적으로 보면 보수화되는 경향들이 일부 있는데, 동북권 마을배움터는 어떻게 보면 아직 그 시간이 짧아서 그런 걸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그 실험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전국 유일의 공간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또 뭘 해봐야 되냐? 그러면 전 동북권 마을배움터가 많은 커먼지 연구, 공유지 연구 보시면 알겠지만, 공유지는 내버려두면 반드시 국가와 시장이 침투해서 없애버려요. 끊임없이 커머닝, 공유지를 지키려고 하는 활동, 확장시키려고 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유지 만들기 활동해야 되는 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요. 또 커머닝은 아무나 하나요? 결국 커머너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공유지를 지키고 확장시키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역할이 동북권 마을배움터가 이 두 가지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앞으로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반드시 좀 고민돼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럼 왜 마을배움터는 다른 권역으로 확장되지 못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면, 첫 번째로는 마을배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역시 정의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오늘 해결된 것 같습니다. 좀 상당 부분 이번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입장은 행정의 미온적인 입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필 오늘 이 보고회가 이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어떻게든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서를 옛날에 봤어요, 마을배움터에 대한 보고서를. 근데 이미 동북권 마을배움터를 문 열 때부터 검토 보고서가 조금 좀 미온적이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심심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확장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는 식의 맥락으로 그 당시 검토 보고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미 넓은 의미의 행정의 입장은 동북권 마을배움터 하나 생길 때부터 2개, 3개로 확장시킬 생각은 별로 없었구나, 의지가 없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고 싶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마을배움에 대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 타권역으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은 이제 확보를 했어요. 그러면 향후에 이제 권역별로 마을배움을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마을배움 활동가의 양성이 필요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앞에 어떻게 보면 커머너를 양성하는 거고 비슷한 맥락이겠죠. 역시 이것이 동북권 마을배움터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발표하신 최혜자 선생님 발표의 내용 중에 저는 뭐 기본적으로 권역 차원의 확장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진짜 어렵다라고 하면, 그러면 저는 동북권 마을배움터의 성격 전환이 필요한데, 역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광역 차원의 역할을 하는 이런 형태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기대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권역으로 확장되지 못한다라고 하면 최소한 광역 차원의 하나 정도는 있으면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좀 슬프죠. 멀리 있는 청소년은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장됐으면 좋겠는데, 어렵다라고 하면 그렇게 광역 차원의 어떤 역할을 하는 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합니다. 그리고 마침 옆에 이성노님 계십니다만은, 요즘 그 사람들이 강북구는 모르고 북한산만 안다고 그래서 맨날 슬펐는데, 요즘 많이 강북구가 핫해졌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뭐냐면 뭐 평생교육진흥원도 또 들어오고요, 강북구에. 뭐 서울에 무슨 기술연구원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한신대 캠퍼스타운 사업도 대학 안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지역 협력을 아예 내걸고 아예 예를 지역 창생 이런 걸 내걸고 사실은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옆에 이사님 계셔서 조금 그렇습니다. 여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여튼 많이 동네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 5개 권역이 있지만 5개 권역 안에서 가장 권역 모델이 발달한 곳이 동북권인 건 또 다들 인정하시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하면 이런 것들을 잘 연결시켜 보면 마을보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확장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굳이 말하면 권역의 확장 또는 광역 차원의 역할을 하는 것들에 솔직히 발표자 토론자로서 지지하고요. 저는 그 아까 자치구와의 협력이라고 하는 좋은 표현으로 쓰셨습니다만은 저는 자치구 센터화되는 경향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편리한 길일 수는 있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드립니다. 원래 토론자는 약간 심심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약간 마지막에 방향성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이견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아까운 건 지난 몇 년간의 이 소중한 이 실험들이 사장되거나 없어지는 게 저는 너무너무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글쎄요, 우리 한 10년은 뭐든지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 축적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연구자에서 또 통합적. 최전 선생님도 좀 그 이재경 선생님 좀 듣고 하실 말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발표만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저는 그 이재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저도 크게 반대하진 않아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어떤 게 있냐면요. 저도 좀 해체하고 상상하고 그다음에 확 좀 질러보고 어저께 보니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세 사람은요 온갖 기본소득이 전혀 고용을 감퇴시키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죄다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훨씬 더 혁신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한편 제가 좀 현실주의자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근대 국가 체제 속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 요 지금 우리가한테 열려진 문이 어디까지인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 훨씬 더 멀지만 지금 사이즈로 봤을 때는 딱 여기까지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총을 맞든지 아니면은 뭐 전사할 수도 있죠, 멋지게. 근데 그게 아니고 길게 지속 가능성을 갖는다면은 가장 끝에까지 가서 멈추면서 전체 내실을 기하는 이런 식의 좀 전략이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일본 배움터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배움터가 살아가는 것을 살리는 걸 중심으로 해서 어디까지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할 때 약간 좀 이렇게 조절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들었어요. 아마 그건 이재경 선생님도 그런 식의 고민들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배움터가 아까 문성희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훌륭한 활동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문성희 같은 말도 내가 하면은 사람들이 알아듣는 것 같은데 문성희 선생님 하면 그냥 아름답게만 들리지? 이 느낌이 뭐냐면 정책의 언어로 설명하는 이 과정이 사실 이제 필요한데 지속적으로 읽어주는 게 필요하겠구나 하나 느끼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만 하면 정책은 이해 절대 못할 거다. 절대 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 결국은 정책은 들어간 거가 있으면 뭐 할 건데 뭐 나왔어? 이걸 물을 수밖에 없는데 뭘 보여줄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냉정하게 사실 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름다운 걸 지키기 위해서 뭘 내놓을 건지를 사실은 여기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을 배움터가 있으면서 이 단계에서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확장할 수 있는 이 전체적인 이렇게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마을 배움터가 지금의 역할들을 하면서 이후를 이 역할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방안들을 내고 실천 방안들을 내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 다음에는 자치구 중에서 한두 개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하고 이게 이제 권역 단위로 갈 수도 물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정책이 다음 코스가 뭔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를 계속 만들어주는 요 과정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런 가운데 그러면 마을 배움터의 기본 정신, 마을 배움의 기본 정신이 해쳐지지 않을까요? 우리 시대에서 요것의 틀이 여기까지가 한계라면 그때는 옷을 벗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끝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영국의 신노동당 정부가 들어섰는데 신노동당 정부가 이름에 맞지 않게 썸머힐을 없애려고 했어요. 썸머힐 스쿨. 왜냐하면 통합교육 교과를 쓰지 않는다고. 근데 썸머힐한테 통합교육 교과를 쓰라고 하면 썸머힐이 할 수 있겠어요? 썸머힐은 기본적으로 때로는 아이들이 논다고 하면서 산으로 그냥 덜렁 가버리고 선생님이 혼자 교실에 앉아서 애들 기다리는 학교인데 놀이학교잖아요. 그 기본적으로 썸머힐의 정신하고 맞지 않아요. 이거 갖고 굉장히 많은 싸움을 했었고 그러긴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이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돌파하고 또 한 걸음 나갈 대목이 있긴 하지만 한꺼번에 100걸음을 가려고 하는 거는 그 정도 역량이 안 됐으면 그걸 포기해야 되고 아니면 그 정도 역량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 속에서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 목표들을 만들어야지만 정책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예. 뭐 또 이재경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뭐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또 오늘은 좀 집중해서 해야 될 얘기들이 좀 있어서요. 결국은 뭐 제가 듣기에는 이재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최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단계와 전략을 가지냐. 근데 그것도 또 그렇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재경 선생님 평소에 제안해 주신 걸 보면 그런데 이제 이재경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좀 가슴에 좀 와닿고 이렇게 좀 그래 우리가 좀 그런 당당함이나 그런 이 공공의 당당함이죠. 그냥 한 단체의 당당함이 아니라 그건 정말 자신감 있게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건 좀 큰 좀 공감이 됐고요. 그 사이에 또 저희가 또 이게 보통 이런 채팅에 많이 안 올라오셔서 계속 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마을 공동체 좋은 법 황윤성 관장이 응원합니다. 이런 글까지 올라오시네요. 예. 약간 이건 좀 의도된 것 같고 이재경 선생님 말씀에 적극 동의하고요. 미래 세대가 아닌 현 세대 청소년들을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김미정 선생님의 공동체의 협력과 합의의 중요성 어떻게 풀어갈지 늘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을 배움터의 지지와 역할이 더 반갑고 기대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봉구의 청년기획자인데요. 올해 이 숨을 알게 돼서 배움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과 나를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N컴퍼니에서 N컴퍼니 일동 이렇게 해서 또 글을 올려주고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좀 의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까지는 뭐 당사자와 연구자 그다음에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또 어떻게 이해하시고 어떻게 공감하고 또 시 정책으로서 어떻게 펼쳐져야 되고 어떻게 이재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공이라 하면 민간과 행정의 공공체 협력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또 현실적인 상황들 그래서 제일 머리가 또 아프시고 제일 현장에 계시는데 태풍의 눈에 계신 최순옥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그냥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아마 이제 이번 토론회가 제 생각에 한 2019년도 처음 입학하고 개관해서 굉장히 상상했던 것을 건물로 완성해서 이제 배움터의 모형이 시작될 때 한 1년 정도 해보고 또는 이제 디스탁 얼추 한 준비하면서 했으면 또 조금 분위기랑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다양한 도전을 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저는 오늘 이 약간 따끈따끈하고 우리 마을 배움의 의미를 정리해냈다 이제 이 자축과 더불어서 이제 현재 우리가 어떤 정책과 사업 예산의 낭떠러지 앞에 와 있는가를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정책으로만 뭔가 이렇게 마을 배움이나 이제 마을에서의 가능성을 채우는 건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시 마을 공동체 정책이 2012년도부터 준비가 돼서 이제 본격화 됐으니까 횟수로 만 10년이고 아까 제가 처음 이제 인사말 하면서 이 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어쨌든 이 공간을 포함한 이 사업을 계획하고 현실화한 것은 불과 이제 한 4, 5년 정도 실제로 운영은 3년 정도밖에 안 된 사업이다. 그래서 미리 이제 뭐 좀 나눠드린 동북권 마을 배움터 조성 운영 현황을 저도 다시 한번 쭉 훑어보니까 저희 마을 공동체 정책과 사업에서 큰 틀은 서울시가 다양한 시민들이 마을에 관심 갖고 커뮤니티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이제 큰 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웃들하고 모임도 하고 마을도 살펴보고
친구도 되고 우정도 쌓고 동네 문제도 해결하고 이게 이제 본류고 이거를 지원하기 위해서 자치구 지원 구조 뭐 등등 조례 예산들을 배정하는 이게 이제 큰 원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은 이제 정책이나 사업 영역에서 문화예술, 뭐 교육, 환경 뭐 등등등 이렇게 해서 쭉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에서 공동체란 이름을 달고 마을예술 공동체, 미디어 공동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한 게 이제 반개로 존재를 하죠. 근데 저희 과의 공동체 지원 정책 입장에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마을 교육의 실험이 한 파트 서울 마을센터랑 저희 과가 함께했던 마을과 학교 상생 프로젝트라고 하는 한 3년 정도의 실험이 있었고 요것이 이제 잘 지역을 기반으로 하게 되면 이제 서울의 혁신교육 들어서면서 좋은 마을과 학교 상생 모델로 마을학교 모델로 안착되도록 연계한다. 요게 이제 한 텀이 있어서 저희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에 마을 배움은 그 마을과 학교 연계 사업과 활동을 해봤던 경험들이 일단 마을 배움의 가능성을 증명해줬다.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 마을 공동체 정책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것은 시민들이 모일 수 있고 시민들이 뭔가 꿈꿀 수 있는 거점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공간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년도에 서울시장의 요청으로 뭐 센터나 복지관 등을 활용해서 공동체 공간 거점을 만들어라 좀 적극적으로. 두 번째는 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간에 대해서 지금 정체되어 있거나 의미가 없는 공간들을 시민들이 활성화하도록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을 하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 정책과 마을 사업을 하면서 마을 속에 이런 문화 뭐 이런 등등을 매개로 하는 문화학교 가칭 그때 당시 그 이제 자문 등을 통해서 마을 배움터라고 하는 한 축과 그다음에 이후에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하고 있는 마을 활력소라고 하는 공간 조성과 지원을 이렇게 크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공간들이 마을에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리고 마을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마을 사업 한다면 교육이라는 걸 매개로 하고 있으니 이것을 공간에서 구현한다.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20 운영하고 계시는 주관 단체가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당사자가 직접 주체가 돼서 동네에서 이런 다양한 자신들의 취미 활동, 성장 활동, 마을에서 본 마을 활동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서울시 마을 정책, 공간 정책, 그리고 지역의 어떤 필요와 여건, 그 다음에 민간의 요구, 특히나 대상과 주체로서 청소년에 주목하면서 이제 마을 배움터가 복합적으로 저는 만들어졌다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이재영 선생님도 그러시고 마을 배움터가 왜 동북권 마을 배움터라고 해놓고 나아가지도 않고 물러서지도 않고 쪼개지도 않으면서 어정쩡하게 존재했는데 그런 지형들 한 6가지 정도의 지형적 특성과 진짜 우연과 필연에 의해서 요소가 맞물려야지만 더군다나 권역 마을 배움터나 권역 조직이 만든다고 해서 권역적 대표와 권역적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인정받고 필요로 요청돼서 연결이 돼야지만 사실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동북권역 만들어지고 서부, 동남부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분들이 계시긴 하였으나 저희들이 봤을 때 서울시의 공간 정책이 무사히 잘 살아남아서 자치구나 인근 권역에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인근 권역이 마을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사히 권역으로 연결이 돼서 그 민간의 주체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판단해 봤을 때 2가지는 있고 3가지는 없거나 3가지는 있고 2가지가 없거나 이런 여건들이 있어서 한 3군데 정도의 제안들을 사실은 수용을 못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어쨌든 저희가 마을과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과의 정책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동북권 마을 배움터는 어쨌든 서울시 정책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저희 마을 정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청소년과 함께 청소년 당사자라고 하는 건 일주체로 명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을 정책과 청소년 지원 정책의 경계 지점에서 향후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 사업가 정책으로서의 어떤 어쨌든 그 모호함과 필요들이 분명하게 좀 세워져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 과가
공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동해는 동네 배움터 평생교육에서 하는 게 있고 구단위 마을 지원센터 또 마을 구단위 마을 활력소 또는 동이나 마을 단위 마을 활력소도 있기도 하고 지금 이제 권역별 배움터도 있지만 뭐 다른 권역별 지원센터도 있고 광역의 이제 이런저런 시 지원 조직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공간적 역할 범위라든지 설치 지원 근거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저희 이제 뭐 사업의 과제가 하나 방향으로서 정립이 돼야 되고 이제 오늘 연구를 통해서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정리를 했으니 앞으로 무수히 지역사회 동네에서 마을 거점 공간이라든지 그냥 뭐 동네 사랑방이라든지 마을 뭐 주민센터 찻동 마을 활력소 등등에 만들어진 수많은 주민 공간과 마을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배움이라고 하는 형태 또는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 여기서 이제 청소년들이 함께 어울려서 하는 무수히 만들어지는 새로운 모형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지원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가 이제 큰 방향에서 마을 배움 지원 정책 또는 마을 배움 지원 사업 이렇게 이제 구체화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차별성이 이런 구체성이 다른 청소년 지원 정책 아까 저희 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청소년 문화의 집을 포함해서 대안학교 학교 밖 지원센터 그리고 혁신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는 방과후 마을 뭐 등등하고의 협업 또는 구분 그다음에 특별한 필요 이렇게 좀 이상들이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실로 다시 좀 돌아오면 저희가 엄청나게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서울시 주요한 대표 정책이고 심지어 요즘엔 조선일보가 엄청 문제되긴 하지만 초반에 한 3년은 히트 브랜드 이래가지고 상도 받았던 정책으로부터 지금은 감사와 문제 제기를 받는 정책의 현재 그 지점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마을 배움이 정리가 되고 권역별 필요가 정리가 된다 하더라도 이 연구 성과가 바로 뭐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된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뭐 후년에 예산으로 반영돼서 B권역, C권역 마을 배움으로서 확장하기가 사실은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마을 정책의 현재 위상 때문도 그렇긴 하지만 두 번째는 제가 자꾸 공간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동북권 마을 배움터의 엄청난 가능성과 매력은 정말 이 공간을 함께 조성했다라고 하는 우리 민간의 협치의 산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그 가능성이 보여준 하나의 모형이다. 그래서 시내 깊숙하게 있었으면 좀 더 매력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공간을 처음에 계획하고 조성해서 위탁 또는 직영까지 걸리는 시간이 어림잡아 4년입니다. 그러니 이 사회 환경이라고 하는 정책 환경은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둘러싼 지금 이 주변 환경들의 필요 욕구는 엄청나게 변하니까 4년 전의 계획이 4년 후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고 하는 보장들이 되기가 어렵고 공간의 가변성이 너무 커서 이게 공간을 포함한 배움터가 세트로 가지 않으면 프로젝트나 프로그램만으로도 이게 실제로 오늘까지 구현했던 이런 내용들이 3년의 실험들이 온전히 가능했을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모호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번역 뭐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제 구 단위의 혁신, 마을 통합 돌봄 좀 더 로컬 중심으로 뭔가 자원과 구조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되거나 시너지가 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하고 좀 연결되어 보면 자치구로 들어갔을 때 자치구 지원센터로 몰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수많은 경계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책임도 분명하고 지역의 근거리에서의 접근과 협력이 가능한 좀 구단위 정도로 내려가야 되지 않나 또는 권역도 뭐 4개, 5개, 6개 구가 아니라 유사 권역으로 한두 개 정도를 묶어서 학교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한 조금 더 규모가 작은 규모로 다양하게 있는 것이 필요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은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 사업과 공간의 미래를 제가 봤을 때 지금은 현재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서울시 그 민간 위탁 제도에 근거해서 3년 그리고 이제 제2탁은 2년으로 연장을 하고 있는데 2년 뒤 2023년 1월, 2월이면 이제 요게 또 위탁이 끝나서 재공고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시점에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시정 철학, 그다음에 시의 정책 방향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민간위탁 동의를 의회에서 또 받아야 되고 그다음 민간위탁 예산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한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초반에 제안했던 사업이 그대로 가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오히려 현재 마을배움에서 상상하는 내용들, 가능성 있는 내용들 그리고 이재용 선생님이 좀 더 나아간 그런 내용들이 현재 민간위탁 제도를 다 품어내기 오히려 한계가 되게 많다. 그러나 이제 예산을 안정적으로 3년을 지원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일단 마음 먹은 것을 3년 동안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이 양쪽의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현재 뭐 서울시의 민간위탁 지침이 자립형이라고 하는 내용들 이제 수익형 모델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야지만 가능한 모델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좀 언어와 개념을 바꿔서 스스로 내용을 만들어서 자립적으로 시설과 사업을 운영 위탁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지침이 좀 일부 바뀌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1년 후에 권역 배움터로서의 가능성과 저희 또 마을 활력소를 지금 민간위탁, 시직영, 구위탁, 그다음에 사용 허가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면서 나중에 자산화라든지 이런 사실은 꿈을 꿔보고 있는데 정책으로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사업과 공간의 미래를 조금 지금과 같이 방식이 아니라 다음 방식을 좀 고민하면서 권역 또는 구단위 배움터를 고민을 좀 해보는 게 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리고 중간에 시 허브를 놓고 권역 뭐를 놓고 하면은 구조상 시가 있고 권역이 있고 구가 있고 마을과 동네나 지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달과 지원 구조가 또 층층층이 되는 되게 복잡해지는 과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지원과 협업은 심플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 허브가 있으면 당연히 구 허브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지원 조직이 행정처럼 가는 것들을 상상을 하는데 좀 그런 단계를 거세를 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시 허브보다는 구단위에서 마을 전체를 이렇게 좀 커버링하는 그런 협업과 플랫폼 구조를 오히려 좀 상상하면서 구단위 거점 공간들이 시 차원에서 어떻게 협업하고 협력하고 거기에 공동의 사업들을 넣어서 시 허브 플랫폼과 같은 역할을 나눠질 건가 이런 차원의 고민들을 해보는 게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어쨌든 행정 입장에서 사실은 꺼내는 말 한마디가 다 이후에 사업계획과 행정의 계획으로 입안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약간은 좀 자유롭게 상상하면서 제안을 했지만 이것도 이제 현실화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돌다리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이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마을배움을 좀 행정적으로 정리하고 권역, 구 또는 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는 계기로 좀 잘 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또 과장님 솔직한 의견도 좀 주셨고요. 여러 가지 고민은 되는데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지향과 뜻과 이 공공의 의도를 담아서 시작한 것인데 시장이 바뀌거나 구청장이 바뀌거나 정책의 흐름이 바뀐다고 해서 그냥 요동치는 과정들 이거는 청소년 수련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이제 품은 29년 동안 그런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우리 마음대로 독립해서 했다가 공공영역에 들어온 이유는 그런 것도 변화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 변화라든가 전략적 변화가 오늘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겠지만 그 충분히 이제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흐름에 대한 노력들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저희가 지켜가려고 했고 의도했던 것들을 허물어지거나 약간 퇴색되는 일에 후퇴는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상원 시의원님께서 아유 또 저분 또 철없는 얘기 하시네 이런 얘기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또 이 민간에서의 지켜가야 될 철학이고 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것이 아까 이제 이재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공공이 될 수 있는 노력 또는 싸움 또는 협력 이런 것들 이런 선택의 기로에 좀 와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천천히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만들어가고 해보는 과정들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그렇다고 전투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너무 회의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저희 힘을 가지고
저희 힘이라는 건 권력의 힘이 아니라 이 타당의 힘, 공공의 힘, 이 민간에서 늘 20몇 년간 지켜왔던, 그리고 지금 이 연구 보고서 나왔지만 청소년이든 활동가든 지역의 다양한 분들이 이런 필요성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지역에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뭐 공간의 개념 말씀하셨지만 공간은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동네 배움터도 이제 뭐 더 많이 확장될 텐데, 혁신교육도 그랬고 수련관 문화예술도 그랬지만 확장됨으로써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 도생하고 있고, 그런 피로감이라든가 필요성을 계속 현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또 지금 뭐는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청소년 영역이나 배움 영역, 마을 영역에서 이 권역을 아우르고 교류를 하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고 힘을 합치는 이런 기능으로서의 연구 결과나 저희의 성과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생존하기 위해서 또 구후 단위를 생각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만약에 막 이렇게 정책적으로 들어온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저희만의 선택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했던 이 동북사구에 함께했던 청소년, 청년 활동가들과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적으로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은 더 필요하지 않나. 좀 오늘 들으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한편으로 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좌장이 너무 떠들면 안 되는데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제 드디어 이곳의 주인이신 이상훈 시의원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곳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고, 예. 제가 저는 신뢰를 권한을 보냈습니다. 위임받았을 뿐이고요. 예. 예, 이게 다 녹화되고요. 서울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로 송출된다는 걸 아시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예. 집행부나 시가 이제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얘기를 정확히 해야 되는 게 필요하죠. 네. 이 배움터 마을 배움터가 수탁 기간이 언제까지죠? 내년에 이제 제휴탁 심의에 또 들어갑니다. 23년 1월까지가 수탁 기간인가요? 그렇죠? 네, 그럼 사실상 내년 말이면 이제 일단하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최선호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제시니까. 내년 4월까지고. 제가 내년 6월 말까지인데 뭐 재선거가 있으니까 저도 뭐 5월 말까지죠. 예. 예. 어쨌든 간에 현재 어떤 행정의 기관이나 권한이 발휘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은 이 불가피하게 권력의 문제와 연결되는 거죠. 이제 그 공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의 자원을 누가 결정하냐는 거죠. 사실은 공공의 자원을 쓸 것이 아니라면 뭐 이런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저도 오랫동안 시민사회에 있다가 서울시 의원이 돼서 부여된 권한을 가지고 정책을 점검하고 거기에 적절한 예산을 심의하고 또 행정의 집행 내용 과정 결과들을 또 점검하고 뭐 또 응원도 하고 또 비판도 하고 이런 시의원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보편적 타당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해야 되죠. 근데 그게 사실은 그 집행 책임자나 권력의 어떤 의사결정의 구조의 영향을 불가피하게 받는 게 현실인 거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결국 권력의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뭐 그건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뭐 서로 각각주시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이제 얻어야 될, 쟁취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근데 저는 마을 배움터에 대한 측면, 마을 배움터에 대해서 이 권역이라고 하는 것과 마을 배움이라고 하는 두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을 배움은 어떤 시설 유형이거나 아니면 정책 유형이 아니죠. 아까 내용을 쭉 보면서 우리 문성희 팀장이 얘기하는 걸 딱 듣는 아까 발표한 내용 보면서 활동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떤 그냥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고 실행 모델인 거지 이게 시설 유형이거나 정책 유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설 유형이거나 정책 유형이 아니면 제도적 뒷받침과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첫 번째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권역이라고 하는 게
지방자치법상 존중받지 못한 공간범위예요. 거기서 나타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장점을 한 번도 실행돼 보지 않았어요. 제 경험으로는. 동북 4구가 그나마 뭐 이런 측면에 경험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거는 4개 구청장의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는 이상은 한 걸음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지만 사람의 생활이라는 게 행정구역으로 선을 긋고 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넘나듦에 대한 자유로움은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실행 모델로서의 동북권 마을 배움터의 어떤 의미나 성과,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정책 유형과 시설 유형에 영향을 미쳐서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지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이 이제 남는 거죠. 저는 이제 우리가 정책 유형으로 보면 뭐 평생 교육이라는 정책, 혁신 교육이라는 정책, 그다음에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정책, 마을 공동체 정책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 중에서 법정 정책은 평생 교육 정책과 청소년 정책입니다. 나머지는 제도나 그 어떤 행정의 책임자의 방침에 의한 사업이었어요. 조례 수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편성 시 의무적으로 편성할 이유가 없는 사업들이에요. 이거는 4년마다 이 위기를 겪게 되죠. 근데 이 위기를 매우 특수한 위기로 보면 안 돼요. 이건 보편적 위기예요. 항상 보편적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다만 여기서 저는 마을 배움터의 어떤 이런 실행 모델이나 활동 모델이 정책 유형화되는 거나 시설 유형화되는 순간 이것은 어렵다. 다만 저는 반대로 정책 유형이나 시설 유형의 활동 모델의 실행 모델을 매우 느슨하게 널널하게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그 큰 그릇 안에서 자유롭게 실행 모델이나 활동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실력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서울시 청소년 시설도 보면 활동 시설, 뭐 이용 시설이 활동 시설이 있고 보호 시설이 있고 보호 시설, 상담 시설이 있고 또 특수 목적의 특화 시설이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하자라고 하는 건 이제 특화 시설 유형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누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운영하냐에 따라서 하자에 대한 기대는 많이 달라졌죠 우리가. 하지만 이제 특화 시설이라는 시설 유형 안에서 이 유형은 이제 유지가 되어 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 유형 안에 담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 그릇의 안에서 다양한 활동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과 느긋함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떤 정책 유형을 선택해도 어렵다. 이건 어려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역의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요. 그거는 서로 간에 네트워크하면 되거든요. 뭐 이것을 무슨 동북 권역이다, 뭐다. 사실은 생활권 계획이라고 하는 서울시의 계획에 그 전략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이 권역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로가 필요하면 만나는 거고 네트워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권역형 무슨 모델로 만드는 것 이러는 순간부터 그 해당 기초자치구의 행정 권력 간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않죠. 서로가 빛깔이 맞으면 상생을 하겠지만 안 맞으면 외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이것을 어떤 정책 모델을 한다라도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이러한 실행 모델, 혁신적인 실행 모델의 활동 모델은 마을 배움터라는 그릇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니라요. 품이 갖고 있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뭐 이렇게 아주 널널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모든 유형을 다 자유롭게 만들어 놓은 것이 있다 하더라도 경직된 어떤 그런 청소년 수련 시설만 운영했던 데가 같으면 이렇게 못 해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이 품위라고 하는 지역 사회에서 다양하게 네트워크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또 서로를 존중해주고 그 뭐 손님으로서의 주인인가 주인에서 손님인가 그
어법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우리말이지만 등간에 의로서의라고 하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철학과 경험과 스토리와 활동의 내용을 갖고 있었던 품이 이 숨을 수탁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이 나온 거지.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을 실제 구현할 수 있는 그 가치를, 그 경험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냐 없냐 문제죠. 그런 집단은 어떻게 성장하냐 문제이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런 성장을 다양한 방식으로 응원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 당사자에게 정책 유형을 선택하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뭐랄까 그건 할 짓이 아니죠. 그들이 선택할 수 있지 않거든요. 그거는 네, 이 행정이나 권력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런 단위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그 자기들이 책임질 수 있는 즉 제도와 예산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을 주고 그 안에서 자율적인 활동과 그런 모델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기다려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이런 좀 품이 넉넉한 이 권한을 가지는 구조가 공공의 구조가 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한 거라고 보고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4가지 유형의 정책 유형이 다 행자에 속한 부서예요. 그러니까 저 어느 유형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거 틀에 맞춰서 그 활동을 제약하는 순간부터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런 제약을 법 위반이 아니거나 탈법이 아닌 선에서는 냅두면 어느 유형에 다 들어가 다 할 수 있어요. 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유형을 통해서 못 하겠습니까? 무슨 특화 시설에서 못 하겠습니까? 평생교육 시설에서 못 하겠습니까? 예산대로 돈 쓰고요. 남으면 돌려주세요. 뭐 이렇게만 규정을 주면 안 그렇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근데 그렇게 해석하고 또 풍부하게 그것을 이해해서 본질적으로 궁극적으로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그 시민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 맺고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는 공공이 있으면 이 마을 배움의 성과나 의미들은 저는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저희 볼 때는 품은 이 마을 배움터라는 정책 유형은 결국 어떤 경직되고 제도화된 제약적인 틀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두 개 결정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오늘 토론회가 이런 이 제목의 토론회지만 우리가 정책 유형이나 시설 유형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마을 배움터 했던 그런 활동의 실행 모델로서의 활동 모델로서의 의미와 성과가 뭐냐 이렇게 의미가 있었던 걸 인정한다라면 이 공공의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요 이 모델을 섞이지 말고 잘 써먹어라. 이 정도 메시지를 저는 주면 충분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에 좀 어렵게 나가시다가 또 끝에 가서 굉장히 희망적인 그러면서 또 현실적으로 와닿는 얘기를 좀 하셨어요. 그러니까 시설 유형이나 정책 유형으로 그렇게 해서 의도적으로 선택됐을 때에 우려되는 점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이재경 선생님까지 발표까지는 조금 더 저희가 이제 편안하게 이렇게 나누면서 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서울시 과장님의 입장과 솔직한 입장과 상황들 또 의원님이 했을 때 이제 또 다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에 들게 하는 일단은 뭐 시간이 남지 않았으면 이재경 선생님이든 뭐 황윤성 관장님, 문성인 선생님 최소 요 두 분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조금 더 첨언이나 좀 강조하거나 좀 그런 게 핵심적으로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재경 선생님 저는 어느 자리에 가든 저한테 주어진 그 미션에 충실하려고 하는 편인데요. 예. 사실은 오늘 과장님도 오셨고 의원님도 오셨고 과장님과 의원님의 아마 발언이 현실의 땅에 가장 깊숙이 닿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오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오늘 그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저도 뭐 기본적으로 두 분의 고민, 문제의식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전에 이 자문회의 갔을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논의를 하는 것조차도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으로 좀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관점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러니까 로컬과 마을과 이제 구로 간다라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좀 표현을 좀 세게 하겠습니다. 지역이라는 감옥에 갇히는
위험성도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저희 청소년들 옆에서 훨씬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갇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사상 어디도 봐도 청년이 사실 특정 지역에 갇히지 않지 않습니까? 되게 이동수, 그래서 노마드란 말도 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그 자유로움을 유지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텐데, 저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권역이라고 하는 공간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기반도 너무 약하고 정책의 관점에서 보면 권역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제가 권역의 현장에서 바라본 권역의 가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상대적으로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좀 더 이게 제가 고민은 그런 거죠. 청소년 당사자성을 지켜주기 위한 동북권 마을배움터로서의 가치는 동북권 마을배움터 자체가 상당한 자율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권역이라는 공간은 여전히 제 생각에는 유의미하다. 예, 이게 아마 각자의 그 활동 경력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권역이라고 하는 그 상상의 공동체에 사실은 많이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편으로 보면 요즘 나오는 논의들은 다 참호를 파자는 얘기인데, 이 동북권 마을배움터 이거는 구름 위로 좀 가야 할 필요성도 있겠다. 그래서 좀 가치 중심의, 철학 중심의 좀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좀 담론화하고 이런 것들을 조금 대대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이야기해보는 이런 흐름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청소년 관련 하여간 연구를 다니다 보면 너무 많은 것들이 이제 제도화가 돼서요, 다 딱딱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틈을 좀 내야 된다. 하물며 학교 밖 청소년 의제도 이제는 뭐 옆에 계시면 이미 뭐 상당 부분 막 촘촘하게 막 제도화돼 있지 않습니까? 용돈도 주고 차비도 주고 예를 들면 프로그램도 주고 뭐 이런 건데, 좀 하여간 저는 그 결을 조금 이렇게 좀 찢는, 아까 말씀드린 틈을 내는 이런 것들의 가치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보고 봤을 때 권역이 조금은 재밌는 공간인 것 같다. 좀 의미가 있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네. 예. 아, 감사합니다. 또 황현 선생님이나 뭐 문성인 팀장님 뭐 그 두 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멋있는 점원, 제안, 아니면 뭐 생각하시는 틈에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마을배움터 현재를 설명하는 가운데 고민과 희망을 활동을 담당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문석인 선생님 왠지 든든하네요. 요거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효 선생님이 가치를 지향하고 키워나가는 수매 활동을 배우고 싶은 만큼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실험할 수 있는 판을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할까요? 이거 최순옥 과장님한테 지금 머리 아픈데 이런 말씀하시면 다음 판이 있어야 서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또 제안도 주셨어요. 이거 금천구에도 오시고 뭐 다양하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죠. 예, 이게 숫자의 중요성보다. 예. 저는 그 관심을 넘어서 초대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걸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아 저거 잘하니까 우리도 하고 싶다라는 지역의 의지, 그런 의지들을 조금 어떤 뭐 저희가 선택권 이런 것들 주어지면 그들이 우리를 초대하는 그런 형태도 꼭 다음 레벨에 있어야 됐다고 제 생각입니다. 네네. 그러네요. 우리 문성인 팀장님은 좀 찹찹하시나요? 아 착잡하기보다는요. 네. 그냥 물론 현실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사실 연구 사업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지향과 방향만으로만은 갈 수는 없구나. 어떤 전략과 혹은 뭐 사회의 어떤 이야기와 흐름을 좀 같이 읽어 나가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것도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재경 쌤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구름 위를 걷는 사람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그 현실에 갇히다 보면 사실 꿈꿀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또 그 꿈을 꾸기 때문에 또 경계들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고 초창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을이 저는 그냥 지역적 범주가 아니라 약간 경계를 허문다고 얘기했던 거는 아이들을 보는, 그러니까 청소년을 보는 관점도 저희가 무너져야 하고, 그러니까 무너진다기보다는 다른 전환이 좀 필요하고 사실 지금 전환의 시대 안에서 좀 다른 상상들이 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실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뭐 저희가 10대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함께 꿈을 꾸자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저도 그렇게 좀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 좀 암울하지만 그 안에서 또 만들어간다면 또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시도나 또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계신 두 분도 이제 뭐 그런 현실을 얘기해 주셨지만 저희와 함께 꿈을 꾸시는 분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암울하진 않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꿈 얘기 나왔어요. 예, 네. 저는 가끔은 그러니까 제가 연구를 하면서 때때로는 사람들이 좀 섬세하게 연구한다는 소리를 가끔은 듣거든요. 안 믿겠지만, 근데 이제 언어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언어가 나온 거는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언어가 쓰면은 사유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런 식의 언어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질적 연구를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유하는 방식들, 그다음에 행위하는 방식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 아까 이제 여기 우리 자리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는 이제 구름 위를 걷는 거, 좀 현실적인 문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자리에서도 뵀기 때문에 이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거를 잘 알고 있긴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상적인 것과 현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실제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성희 선생님은 구름 위를 걷자고 하지만은 겉본데 현실적인 거 얼마나 따지고 있을 건데, 그리고 또 최순옥 선생님도 저기 과장님도 지금 서울시 과장님이긴 하지만은 말 속에서 이미 또 구름을 걷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사실 우리 안에서 그게 이미 다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사유 방식과 언어 방식이 요게 누구 건데, 요게 시민 건데, 요거는 먹고, 요거는 우리가 운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을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다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언어가 우리를 규정하는 그 엄청난 힘을 생각해 봤을 때, 이 배움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배움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읽혀지고 있고, 이런 실험들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하는 것들을 봐요. 제가 어딘가 군산인가 어디 갔는데 10만 원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헐, 여기까지 이 사람들은 지금 그게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고 유래를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등등 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터전들, 이러한 참여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걸 통해서 담론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이 터전을 지켜나가는 건 기본이고, 그러려면 우리가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고, 그게 다시 이제 연구이기도 하고 또 실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가만히 이렇게 몇 번 정부가 바뀌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노무현 정부서부터 이명박 바뀌는 정부, 문재인 정부 이렇게 보니까 똑같은 정책을 해요. 이름만 바꿔서. 그러고서는 정책이 중복되지 않았냐고, 그 예산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자신의 철학을 갖고서는 지금 현재 현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거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약간의 그 힘의 관계, 또는 담론 투쟁, 또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열의를 갖고 얼마나 간절하고, 이런 문제와도 매우 관계되어 있고, 사적인 것도 정치적인 건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사람과 협력하고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 실력과 연결되는 또 그런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심한길 선생님이 이 공공성을 지켜나가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하자라고 하는 심한길 선생님의 그 결의에 찬 언어 속에는 그냥 심한길 선생님이 계속해도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저희 또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검내고 그다음에 사전에 포기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한다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가 공공을 활용하는 공공을 대하는 우리의 을 같은 갑의 태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좀 저희가 3년간의 과정 성과 그래서 이것을 청소년 마을배에 대한 담론을 좀 정리해내고 성과와 비전을 집약해서 모은 연구 보고서를 이제 공유하고 생각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토론에 초대해 주신 분들이 다 여기에 연결돼 있고 거기에 대한 과정과 그 다음 비전에 대한 것에 대한 생각과 또 자기가 계신 영역에서 연결이 다 되신 분들의 의견을 뭐 아주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생각과 이건 오늘 좀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토론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가불가망론이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유형의 토론회가 좀 됐어요. 그래서 생각들이 대신 이제 뭐 그 들으시는 분, 방청하시는 분께서는 좀 여러 가지 그 다양한 토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각자가 발표하신 발제 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는 충분히 저는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의견들을 또 많이 치칭탁으로 많이 주셨고요. 지금도 채팅창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자,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방송을 틀어놓으셔서 갖고 정리를 하는 시간을 뭐 오늘 방청객이 많이 오셨지만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생각들 하시는 틈을 주시는다는 의미로 오늘의 소회 꼭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을 짧게 이렇게 나눠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숨에서 활동하고 계시고 앞으로 또 숨에서 또 꿈을 꾸시고 구름을 걸으실 운성희 팀장님이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사실 이런 자리가 많이 어렵고요. 그런데 혜자 쌤 얘기하신 것처럼 그리고 이제 민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아직 어색한 저인데 그 민간이 힘을 갖고 민간이 실력을 쌓아야 한다는 것은 되게 동의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력을 잘 쌓고 되게 또 강력하게 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과정들을 좀 잘 만들어가야겠다라는 어떤 결의가 좀 생기는 과정이었고 그 안에서 또 되게 다양한 변화가 또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서울시랑 또 일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금씩이지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변화 안에서 또 같이 좀 계속 꿈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또 꿈을 꾸고 또 만들어 간다고 하면 또 저희가 만나는 그 10대들의 어떤 삶도 또 행복해지고 저희의 삶도 또 행복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황인성 관장님.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품이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 계약서가 되게 독특했어요. 사실 저희가 한번 그것도 이런 민관의 그런 협치의 균형을 깼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양한 이런 깨트림들이 앞으로도 지금도 이렇게 시대적 소명과 맞기 때문에 이런 시대적 소명들을 잘 구축하고 발전해 나가는 마을 배움터가 되기를 좀 기원드립니다. 네. 예. 제가 받으면 되는 거죠? 네. 네. 저희가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미래학에서는 이제 전불원의 시대라고 하는 전례 없고 원하지 않고 불안하고 원하지 않은 전불원의 시대라는 얘기를 하는데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청소년들도 그래서 되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가 불확실할 때는 여러 가지 일을 다 모색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동북원 마을배움터도 그런 모색의 하나일 수 있겠다. 제가 아까 니치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이 작은 틈이 진짜 거대한 전환의 흐름을 만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작은 실험으로 끝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보험 하나 정도는 들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가 무려 40조가 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공간을 좀 남겨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무수하게 뭐 팹랩을 만들고 뭐 무수하게 실험실을 돈을 많이 들여서 만들고 계시는데 애써 이렇게 만들어진 실험의 현장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소위 말하는 비용 효율적이고 비용 효과적인 결과가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가보시라, 동북권 마을배움터를 한번 가보시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서류상의 문서상의 숫자로만 봤을 때는 참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또 빈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그 공간과 현장에 가서 집 대화 나누시고 시간을 좀 들여서 좀 보시는 이런 노력을 좀 기울이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그 보험이라고 하는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예, 보험료도 안 내고 이 정도면은 정말 안 내다시피 하는 보험인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품위 그 마을 배움터 위탁 심사할 때 심사에 참여했었거든요. 아. 근데 저는 평소에 이제 심한계 선생님이나 우리 활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이렇게 늘 이렇게 봐왔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았었는데, 다른 신청단체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하니까 못 잡아도 한 60-70년의 차이가 나는, 그러니까 굉장히 현대적인 어떤 고민들, 열린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때 좀 새삼스럽게 이렇게 약간 거리를 두면서 느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실험되고 더 좀 고민되고 그렇게 좀 다져지면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방법들을 다양하게 좀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지금까지 활동들을 뭐 지지하고 앞으로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과장님도 좀 갈무리 해주시면 예. 이게 토론회에서 어쨌든 행정의 담당자의 말이 거의 뒷부분에 가면 거의 앞에 나왔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예, 실제로 많이 싹 경험하셨잖아요. 불을 꺼트리고 네, 현실론으로 정리가 되는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사실은 말을 많이 안 해야 됐었는데,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우리가 연구에서 오늘 연구에 관련한 향후 이제 정책적 미래, 그러니까 이 사업과 정책의 미래를 도모하는 거니까, 현재 우리가 동북권역 마을배움터라고 하는 현재의 기능이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유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린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마을공동체 정책과 사업과 제도의 측면에서 권역형 마을배움터라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만들어서 2호, 3호, 4호로 나가야 되느냐.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이후에 제가 없더라도 마을 정책이 계속되는 한 그런 어떤 과정에서 마을배움터라고 하는 건 일단 정리를 해놨으니 구나 권역이나 시단위의 이제 확장성 또는 그런 개념 없이 필요한 곳에서 준비된 곳에서 나는 요만큼을 커버할게라는 개념으로 가야 될지, 이제 이것은 아주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없겠다라는 얘기를 드린 것이고, 현재 이제 우리의 위탁 종료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다양한 또 다른 위탁의 방식이라든지 새로운 결정은 또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문성희 팀장님 너무 구름 위를 걷다가 갑자기 땅 아래로 탁 나와가지고 현실에 아차 이러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너무 그렇게 토론의 마무리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같이 이 놀라운 협약서를 써낸 민간의 주체들이 이 놀랍고도 새로웠던 실험들을 좀 일상화하고 일반화하는 방향으로 이번 연구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님 1분 정도, 1분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3시간 토론에 참 드물어요. 일단은 한 가지는 구름 위를 평생 걸을 수가 없어요. 땅에 내려왔다 땅도 걷고 구름도 걸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지난 마을배움터에 지금까지 활동했던 것은 매우 특수한 상황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근데 그 특수한 상황이 보편적 상황으로, 보편적 관계로 되게 하려면 서울시 의회의 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서울시의 평생교육 정책들은 이런 특수한 것들에 자극받아서 어떻게 재구조화를 할 거냐. 사실은 제가 해보니까 서울시 청소년 정책과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디자인이나 새로 구성 이게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동북권 마을배움터의 어떤 활동의 내용들과 성과들이 그런 측면에서 매우 유의미한 그런 특수한 상황이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것을 보편화 시킨다 하더라도 그 보편화된 상황이나 정책도 그 안에서 또다시 어떤 특수한 돌파구 만들어져야 또 이 보편이 또 변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특수한 스페셜한 특별한 이 어떤 모델이 지금까지 해왔던 보편적 모델의 어떤 정책 유형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와 전환 또 재구조하에 이렇게 긍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어떻게 이 과정을 기획하고 또 운영할 것인가 시의회에 그것을 시의회가 시와 함께 그런 정책적 과제를 기꺼이 받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3시간 가량, 뭐 앞에 의식 빼면 한 2시간 반 가량, 아마 보시는 분들은 다 좋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채팅창에 마지막으로 김희 선생님이 지속 가능한 동북권 마을배움터 너무 당연합니다. 지금까지의 실험이 빛을 더 발할 수 있기를. 네, 이렇게 마지막 응원까지 나오셨고요. 아무튼 저희가 어떤 한 단체나 시설이나 공간의 생존이나 영역을 지켜가기 위한 과정이 아니고요. 또 아니었고 앞으로도 아닐 것이고 아까 이재용 선생님 말씀하신 전환을 위한 작은 공공의 틈이지만 당당하고 또 필요한 숨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저희 내적인 내부 청소년 청년 활동가 우리 황인 선생님 같은 지역의 활동가들 같이 내적으로 공적으로 힘을 좀 만들어 갈 것이며 또 행정과의 딜 뭐 이런 전략에서 좀 넘어서서 진짜 필요한 협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저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선생님 연구 너무 감사하고요. 발제 감사하고 나오신 토론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끝 자리에 계신 우리 서울시 팀장님 담당자 뭐 하여튼 저 이렇게 몇 분 아니시지만 감사합니다. 자 이런 것으로 서울시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정책적 위상과 발전 방향 만원을 위한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